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나 거래 비율 등이 감소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누적 수익률 무려 1000%. 안녕하세요. 퀀트팩터 가이드. 오늘은 외국인 기관 수급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점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증가, 거래 비율 증가 등을 상대평가해서 계산합니다. 수급 점수 상위 종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모두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수급 점수 하위 종목을 보면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 점수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를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젠포트 뷰를 통해서 10분위 분석을 볼 텐데요. 수급 점수가 낮은 분위에 있는 종목들이 높은 분위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나 거래 비율 등이 감소한 종목들이 1개월 단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은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점수와 외국인 수급 점수, 그리고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와 외국인 누적 순매주 점수를 볼 텐데요. 앞서 봤던 수급 점수는 단기적인 변동률을 의미하는 거고, 누적 순매수 점수는 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증가했거나 줄어들었느냐를 의미합니다.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 상위 종목을 보면 최근 들어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점수 하위 종목을 보면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가 낮은 종목들을 사서 1개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빨간색 그래프,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가 높은 종목들을 사서 1개월 단위로 리밸런싱 했을 때의 결과는 노란색 그래프인데, 빨간색 그래프의 수익률이 훨씬 좋죠. 앞서 봤던 것처럼 누적이든 단기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안 좋은 종목들이 1개월 후에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젠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일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 매수 기준은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으로 설정해서 사실상 시장가에 매수하겠다고 설정하고요. 종목당 5%로 최대 20종목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0%, 손절가는 0%, 목표 매도나 손절 매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요. 종목 최대 보유일은 9,999일로 역시나 만기 매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 부합 시에는 전일보다 마이너스 10% 낮은, 즉 시장가에 매도하겠다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텝 3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매수 조건식은 마켓 타이밍을 넣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에만 매수하겠다라는 것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켓 타이밍을 쓸 거냐면요, 코스닥 종가를 활용할 겁니다. 코스닥 종가를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 빼기, 여기서는 이동평균 5일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라고 입력을 할 텐데요. 이러면 이 마이너스 값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변환되니까 이는 코스닥 종가가 5일 이동평균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번엔 10일, 역시나 0보다 크다. 역시 20일 0보다 크다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모두 AND로 엮으면 어제 종가가 최근 5일, 10일, 20일보다 모두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중기 전략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켓 타이밍 전략입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 우선순위로는요,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 기존에 있던 우선순위를 빼고 이거를 입력할게요.
자, 아까 젠포트 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름차순 낮은 값부터 정렬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2차 정렬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종가에서 변화율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월 입력. 자, 이렇게 하면 1개월 전 대비 종가가 역시나 오름차순, 낮은 순. 그러면 1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순으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차 우선순위로 종목을 최대 50개를 뽑고 그 중에서 최근 1개월 동안 주가 하락폭이 큰 순으로 뽑는데 그렇게 뽑아서 최대 20종목을 매수하죠. 자, 이렇게 매수 종목을 설정하고요. 매도 조건은 아까 MT를 활용할 겁니다. 마켓 타이밍. 이번에는 0보다 작다. 그리고 10일도 0보다 작다. 20일도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아까와 반대로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어제 코스닥 종가가 낮을 때는 매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개만 더 넣겠습니다. 보유 종목 팩터를 넣을 거예요. 보유 종목 수익률이 50보다 크다. 아니면 보유 종목 보유일이 2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수식은 A, B, C는 엮어주시고요. D와 E는 5월로 넣겠습니다. 자, 오늘 좀 수식이 많죠? AB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코스닥 종가가 최근 5일, 10일, 20일보다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이걸 모두 성립하면 팔겠다. 아니면 5월 D, 보유 종목 수익률이 50%를 넘기면 그 다음날 팔겠다. 5월 E, 아니면 20일이 넘으면 매수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뭐 매도가 아직 안 됐으면 팔겠다를 넣습니다. 즉 이거나 이거일 때 팔겠다. 언제 팔죠? 아까 조건부 없이에는 마이너스 10% 거의 시장가에 팔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누적 수익률 무려 1000%, 연평균 수익률이 15%, MDD 27%짜리 전략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꽤나 매끄러운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익률 탭에 들어가서 연도별을 볼 텐데요. 먼저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아무래도 마켓 타이밍을 걸었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30% 넘게 빠질 때도 당시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시장 하락을 회피할 수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완벽히 하락을 방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50% 빠지는 동안 약간의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대 목표가를 50%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쯤에서 많이 매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점수 팩터를 알려드렸는데요. 생각 외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을 때 매수하는 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시장도 최근 1개월 사이 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니까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팩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좋은 그런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